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다행이죠. 그렇게 웃으시니까 깜짝 놀래요. 뭐 잘못한 줄 알고 제가. 네. 어제 저희 네. 함께 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속보를 같이 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이슈를 대표님과 이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다른 분위기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정말 다행히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어제 앵커님 얼굴 뵙고 우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밤새 막 출발도 막 미국 선물 저 정류장부터 다 봤거든요. 빨간불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리모컨 들고 졸다 보다 맞아요. 예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그나마 지옥 갔다가 이제 천당으로 돌아오는 나스닥 시장이나 또 국내 시장의 반등이나 참 하루 사이에 폭삭 늙은 것 같고요. 마음이요, 그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우크라이나 계신 분들 참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 받으실까봐 그게 너무 안타깝고 빨리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쟁은 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러시아는 이제 전면 공격의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냈으면 다음 단계가 뭘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마 이 상황에서 푸틴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서방국가 지금까지 독일이나 미국은 다 팔짱 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 이제 만나서 합의를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합의를 보는 과정이 확인이 돼야 이제 불확실성의 마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점은 지났다라는 반응 쪽에서 나온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에 어제 나왔던 시장의 동향은 그냥 딱 보기에 그냥 신규로 와 싸니까 매수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가 피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고 대표님은 보시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쇼커버링으로 보고 있고요. 아하, 네. 공매도 했던 게 이 정도에서 만약에 못 빠져나오게 되면 조금 골프치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맞물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이제 미국 시장의 성격이 좀 네. 있었던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얼만큼 더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저항선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분위기는 밑에서 빨리 돌렸다고 해서 강하게 또 V자식으로 올라가리란 또 보장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파헤쳐 보면서 추가적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등의 성격,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낙폭과대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일단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많은 네. 분들도 더 악화될 거라 생각하고 파신 분도 계셨고 정규장에서는 많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분석이 그 판단이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장의 성격을 보고 낙폭과대주까지 바라봐도 되는지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저희가 보통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개인이 매수하게 되면 더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많이 그렇게 좀 아쉬운데 그렇죠. 어제 지금 보면은 바닥은 개인이 잡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조 가량의 매수세를 보인 건 개인 쪽이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강심장을 갖고 계신다는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를 봤었을 때 이렇게 또 반성도 하게 되죠. 예, 그런 쪽에 근데 이걸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이 맞았는지 아니면은 너무 리스크 테이킹이었는지는 결과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 이제 보통 보면은 주가가 급하게 밀렸다가 안정 찾고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낙폭이 컸던 게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낙폭 컸던 종목들이 어제도 보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전고점 대비 6, 70%까지 하락한 종목도 나올 만큼의 기술주들의 압박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빠르게 쇼커버링이든 뭐든 간에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욕구도 같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에 변화가 같이 나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같이 또 빠르게 낙폭이 컸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쪽에서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계속 시장의 주도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예전의 수준까지 가겠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불러보는 우리 친구 경민이.
네, 경기 민감주가 네.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그쪽으로 많이 채워 놓으십시오. 그게 더 앞으로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오늘도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지금부터 항상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번 주도주는 과거의 주도주와 또 다릅니다. 근데 이번 주도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통 제조업주 그리고 또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보통 아는 쪽이 네. 철강, 화학, 조선, 뭐 건설 이런 쪽의 섹터들이죠. 이런 쪽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는 제가 나올 때마다라도 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사실 IT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수급이 원활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뭐 삼성전자의 신제품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갤럭시 S22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S22. 네. 오늘 본격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의는 갤럭시 S22인데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울트라. 결국에는 울트라는 노트. 이전 노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트와 함께 변할 수 있는 또 매출 기회가 확대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 쪽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네. 또 하반기에는 폴더블 또 4인가요 이제? 네. 네, 이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눈길이 가는데 네. 근데 일단 이번에 별로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대표적으로, 빠졌다. 네, 뭐 폴더블 관련돼서 또 파인테크징스라든가 또 이번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네. 또 디지타이저죠. 이 펜 누르는 이 압력 만드는 PCB 쪽도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당장은 또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쉬다가 다음을 맞이하겠는데 그런 쪽에서 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너무 네. 무겁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또 러시아 제재 이슈 가지고 일단은 수요구는 또 제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 네. 라는 쪽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재료 공급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쪽도 거기서 또 원자재 가격들 많이 또 필요한 반도체 쪽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것도 제한되고 네. 그러면 약간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네요. 그럼 섣부른 접근은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 또 다른 섹터가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민감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수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성장성이 강하기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쪽도 좀 아리송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일단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밸류를 받았던 종목들, 이게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변화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차적인 정도로 보되 과거 같은 높은 밸류를 받기는 힘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치주 경민이가 갈 거다. 예, 경민이 호가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오늘 잘 가고 있어서 네. 여기 이제 출발하는 건가 기대감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대표님? 과거 수준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응을 하시게 되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로 보시면서 적정한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추세는 좀 제한되었는데 꾸준히 눌렸다가 올라갔다는 이런 정도로 네. 보시면서 특히 아마 요즘에 수급은 LNF가 제일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사고를 치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고 있다. 사고를 친 입장 쪽에서 또 주춤하다가 오늘 같은 날 또 갑자기 네. 올라가고 하는 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고를 치면 일단 반성문 쓰고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해결이 어떻게 될지 네. 네. 모른다는 것도 그- 시장에 싫어하는 불확실 속이니까요. 해결은 뭐 거의 뭐 심각한 기업의 네. 펀드멘탈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이렇게 찝찝한 거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는 보시되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LNF가 아닐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좀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속도를 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시장을 하반기에 이끌었던 게 성장 섹터인데 많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주춤했거든요. 역시 성장주, 괜찮을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네요. 관심 있게 보신 쪽 계시나요? 네,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높은 밸류는 받을 수 없다라는 쪽이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부분들이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만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부터 플랫폼주 또 지금 나오는 게임이나 신산업 관련된 쪽 모두 다 많이 밀렸긴 하지만 네. 올라오는 올 겁니다. 오는데 이거를
예전만큼 수준까지 돌아갈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주도주도 바뀐다는 얘기들 또 꼭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만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성장의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뭔가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확인이 된다라는 섹터는 아마 제가 보기엔 엔터. 아, 엔터. 네, 엔터. 추가적으로 더 갈 거다. 네, 콘텐츠 쪽은 스토리가 좀 맞아가기 시작하죠. 네.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좀 낫겠다라는 쪽은 바라보는데 그 나머지를 빼고는 좀 보유라는 입장은 좀 아니지 않을까. 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말씀드리지만 경민이 아. 네, 이쪽으로만 계속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표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셔서 콘텐츠 가운데 뭐 사마 네트워크 쪽이나 네.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실적 자체가 좋은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올해도 더 좋을 거라고 확인된 이런 스토리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게 이제 작년부로 확인되면 네. 올해도 공급을 드라마나 아니면 컨텐츠를 더 할 것이다. 또 지금은 과거에 넷플릭스만 바라봤다고 하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도 강력하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회사들, 뭐 NEW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A스토리가 과거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으로 아성을 네. 쌓았다고 하게 되면 지리산으로 망했죠.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도 공급한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변화가 있는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핵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 이슈 오랜만에 하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로봇 키워드입니다. 정말 테마가 생각보다 강해서 저는 사실 한 번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저희 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섹터인데요. 네. 분위기, 뭔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로봇주의 직접 수혜일까요? 로봇주 말씀드리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왜요, 대표님? 썩 좋게 보지 못하는 섹터인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또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 재료가 부족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일단 숫자를 중요시하는 맞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스토리도 된다고 보기 힘든 쪽인 게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까지 산업용 제조 로봇 하면서 이번에 성과 낸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첫 번째로 밸류가 너무 비싸고요. 적자나거나 순이익이 10억대 몇십억대밖에 안 되는데 시총은 벌써 2천억, 3천억 가 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PR 100배인데 네.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에서는 여기서는 널려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네. 그거 안 하고도 매매할 종목 많다. 하시게 되면은 아마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이쪽에 매기가 죽지 않았다. 네. 그래서 혹시나 들어갔다가 급등하게 되면 팔고 다시 기다려보고 하는 이런 전략은 모르겠는데 이게 주된 흐름 물론 기업들이 다 이쪽에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마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로봇 청소기 만든다고 어떤 로봇 청소기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일어나나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쪽도 아니고. 네. 그러면 애완용 로봇 강아지 만든다고 애완용 로봇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물건 사오나요? 그것도 좀 많이 걸릴 것 네, 같아요. 결론은 네. 이쪽은 지금 너무 간 게 많다 보니까 아하. 그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장의 핵심을 보자. 그러면 네. 로봇 삐리비리 하는 게 직접적으로 예? 아니더라도 뭐 하셨죠 지금? 네. 죄송해요. 너무 옛날 영화였나요? 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로봇 왜 영화에서 나온. 그래요, 간호. 네. 대표님. 근데 이런 거 말고라도 네.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쪽에서는 지금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좀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여전히 그래도 로봇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업용 로봇이고 그리고 그만큼 아마 이쪽은 보니까 일본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런 정밀기계 관련된 쪽은 일본이 최고라고 하는데 네. 충분히 올라온 회사들도 많고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로봇이 많이 쓰는 거는 이게 용접하고 찍고 하는 이제 팔 하나 달린 그 로봇 네네. 있죠. 다관절 로봇. 네네. 이게 많이 쓰이는데 그런 쪽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게 산업 자동화겠죠. 아하.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SFA죠. 이쪽은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만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 디스플레이 업체와 같이 크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어떤 또 이송 장치나 아니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진짜 산업 자동화고 산업용 로봇이고 네. 이쪽에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차라리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어느 쪽의 수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신규 진입 더 갈까요? 이런 거 여쭤보려고 키워드를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네. 만약에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급락 나왔다가요. 양봉 전환했다가요. 지금 혼돈의 원자재 섹터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보세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보면은 또 뜨거운 쪽이 이런 중앙에너비스는 또 15% 올라 있네요. 네, 별로 네. 관심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네, 있어요. 두 번째로 죄송한 섹터네요. 이쪽도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런데 네. 역시 트레이딩 영역인 건 대표님께서 또 지금 간다라고 말씀하기 힘든 위치시잖아요. 대표님이신데. 아니, 뭐 무슨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시세만 보고 있다가 저런 종목들 내일도 또 급등하면 어떻게 하라고 딱 사셨다가 네. 이런 종목들 빠질 때 보면 순간적으로 뭐 3분 안에 그냥 훅 밀어버리고. 맞아요. 대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과거처럼 어떤 또 호가상도 만약에 촘촘히 채워진 게 아니라 네.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도 뭐 밑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잘못 대응하셨다가 고점에 물려서 또 한참 많이 고생하실까 봐. 네. 이게 지금 실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섹터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앞서 실적도 잠깐 로봇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석유 유통하고 천연가스 유통하는 회사가 한 해 실적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왜냐면 도매 가격이라는 정해진 가격이 있고 네. 만약에 이게 오른다고 해서 오른 가격을 받아다가 마진을 더 붙여야 되는데 마진을 되게 좀 많이 붙일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 쪽에서 일정한 마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래된 염력 가지고 재무구조는 괜찮다.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매매 안 할 거고요. 네. 이런 쪽에서는 혹시나 약간 고점에 샀는데라고 생각하셔서 불안하신 분들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손실 구간이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자재 섹터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연동해서 이야기해 볼 쪽이 바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좀 시장이 헷갈리는 게 원자재 쪽의 시세도 나고 대체 에너지 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란이 가중되면서 이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 섹터 가운데 가장 강한 건 풍력입니다. 대표님, 이게 가격 메리트 기반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쪽은 유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핵심이고 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데 특히 러시아가 산유국으로 치면 3위입니다. 와. 네. 거기다가 천연가스가 또 점유율이 뭐 10몇 프로, 15% 이 정도쯤 되고 석탄도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천연자원의 대국인데 제재를 당하게 되면 쉽게 못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아마 중국하고 이렇게 짬짬이? 네. 근데 미국의 전략 비축류의 영향력은 그다지 클 수가 없을까요? 이쪽은 그렇게 큰 영향 없고요. 예, 그렇다고 저장한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하. 나오게 되면 또 채워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영향이 없고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란입니다. 아, 이란이 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란이 아마 이제 보통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절이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죠. 네네. 한 이제 5월 달부터 뭐 한 10월 달 정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부터 이제 휘발유는 정제를 또 해야 됩니다. 원유에서 정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하게 되면 지금 급합니다. 아마 여기서 속도가 좀 빨리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네. 있고 핵 협상과 관련된 쪽에 그동안 이란 쪽의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란 쪽의 원유는 질 좋고 또 정유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란산 그렇군요. 원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변화는 상당히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또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준은 애선 밀리되 한 뭐 유가 WTI 기준으로 한 7, 80달러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는 또 이를 보강할 게 계속 또 속도를 내야 된다. 네. 한쪽에서 영향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란산 원유를 비롯해서 또 미국도 셰일 오일도 같이 끌어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또 가장 많이 쓸 게 송유관 아, 이런 쪽도 관관 쪽이죠. 네. 네, 이런 쪽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뭐죠? 경민이네요. 경기 민감한 네. 섹터다. 그래서 철강 쪽에서 관관 쪽은 잘 챙겨 보시는 게 맞고 네. 오늘도 벌써 움직이죠. 대표적인 휴스틸부터 네. 세아제강 지주 이런 것들 다 세아제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주를 더 좋아하는 게 네. 또 풍력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럼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올랐지만 실적 작년에 거의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총이 4,500억도 안 됩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시총 이야기랑 또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정반대죠. 예. 저라면 이런 걸 사지 그런 쪽을 사지를 네. 못하겠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하면 이쪽 섹터를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감내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덜 얘기했는데 삼강 M&T. 아, 맞아.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삼강 M&T는 CSB인데 가려서 오늘 많이 언급이 안 되던데 네. SK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플러스 알파로 이 회사는 원래 조선 기자재 업종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변신을 해서 그러니까 독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를 활용해서 우리 신산업 하자라면서 넘어간 게 풍력이죠. 아하. 본업도 좋고 풍력도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네.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을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원픽 오늘 들어볼 시간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느 쪽에서 오늘 고르셨을까요? 근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제 다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오늘은 그냥 차트상에서 이 정도에서 더 안 밀리고 움직이다 그냥 다 경민이로 가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살짝 그냥 성장주 중에서 한번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LNF 정도 바라보시면서 단기 네, 바라보시면서 지금 네. 매수가는 한 18만 5천 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아마 20만 원, 22만 원, 24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4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